안녕, 경신중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의 유전 중에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귓불이나 그다음에 쌍꺼풀 있다 없다, 보조개 있다 없다,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머리 앞에 이마 모양, 뭐 M자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상염색체의 대립 유전자가 있어서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유전되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그 상염색체 유전은 우리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일 때 요 22개에 있는 대립 유전자 안에서 나타나는 그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되는 현상을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특징은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해보면요. 당연히 이제 상염색체에 의해서 의 존재를 하더라, 유전자가. 자, 그러면서 그 대립 유전자는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생식세포로 분리돼서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염색체니까 남녀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녀 비율 똑같다 그랬고요. 남녀에 따른 빈도 차이 없더라. 그 다음에 우성 열성이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 즉 대립 형질, 우열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한 쌍의 그 유전자들에 의해서 대립 유전자는 뭐 당연한 소리지만 또 이렇게 한 쌍의 상동염색체에 마주보는 유전자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시로 우리가 뭘 들었었죠? 맞아요, 귓불 모양이 유전이 어떻게 되느냐, 가계도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우성이냐, 어떤 게 열성이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성은 이렇게 동그랗게 귀에서 이렇게 분리된 형태의 귓불이 요게 우성이고, 열성은 이렇게 붙어있는 칼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 열성이다. 부착형 귓불이라고 하고 분리형 귓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있던 게 뭐죠? 좀 특이했던 거, 대립 유전자가 3개지만 2개에 의해서, 한 쌍에 의해서 혈액형이 결정되는 ABO식 혈액형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성은 A와 B가 같은 성질을 가졌었고요. 그죠? 열성은 O 대립 유전자더라. 그래서 A와 B가 같이 만나면 AB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A와 O가 만나면 A형. 그 다음에 B와 O가 만나면 B형. 그러면 AA 만나면 A형이고 당연히 BB 만나면 B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혈액형은, 그 다음 OO 만나면 O형. 그래서 이렇게 혈액형은 4가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염색체 유전 한 개만 더 연습을 해보고 성염색체 유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여기 밑에 미리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자, PTC 미맹이라는 것도 상염색체 유전의 한 종류입니다. 당연히 상염색체의 존재를 하고요. 한 쌍의 상동염색체의 대립 유전자로 존재를 합니다. 남녀에 따라서 당연히 빈도 차이 없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성이 뭐냐, 열성이 뭐냐를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PTC 미맹, 요 이제 시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맛 보는 거는 전혀 이제 뭐 이상이 없어요. 근데 요 시약에 대해서만 맛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요 차이가 있는데, 자, 우성은요 맛을 느낍니다. 쓴맛을 느끼는, 시약을 쓴맛을 느끼는 거를 우리가 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열성은 쓴맛을 느끼지 못하더라.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유전자형으로 표현을 하면 우성은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열성은 소문자로 표현을 하니까 쓴맛을 느끼는 우성에 대해서는 뭘로 할까요, 우리? 쓴맛? 그냥 쉽게 갑시다. 테이스트, 맛이니까 그냥 T로 갑시다. 그러면은 열성은 소문자 T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어떤 이제 한 가게도 해서 3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세대, 뭐 부모 세대, 4세대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1대, 2대, 3대 뭐 이런 식으로 갑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이제 표현형은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거는 미맹인 사람이더라.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람은 쓴맛을 볼 수 있는 정상인 사람이더라. 동그라미는 보통 여자로 표현한다 그랬고 네모는 남자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전자형은 열성이 표현된다는 거는 그 열성인 유전자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표시를 좀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부터 먼저 표시를 해봅시다. 자, 4번 얘가 이제 미맹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6번 미맹이라고 하니까 유전자형 소문자 TT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얘도 소문자 TT 써주면 되겠고 9번도 소문자 TT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도 소문자 T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파란색인 정상인 사람이 이 미맹 열성 유전자 T를 소문자 T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좀 해주면 되는데 이거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분석하면 돼요? 밑에 자식 세대, 자, 우리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대리 유전자는 하나씩 분리돼서 교배될 때 합쳐진다 그랬죠. 그러면 각각의 이 지금 스몰 t는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스몰 t는 엄마한테서 하나 받았다면 요 스몰 t는 아빠한테서 하나 받았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요 스몰 t는 각각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받았네요. 그러면 여기 아빠한테서 하나 받았으면 엄마한테서도 하나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위에서도 스몰 t가 각각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받았겠죠. 그럼 얘도 스몰 t 하나 받았을 거고, 얘도 스몰 t 하나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정상이라고 하니까 우성의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제 대문자 나머지는 그 윗세대에서 이제 유전자형, 우성인 유전자형을 받았겠네요. 그럼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5번하고 10번인 이 남자애는 유전자형이 이제 어떻게 표현될지 정리를 또 한번 해주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일단 정상입니다. 그죠? 정상이니까 대문자 T에 대한 우성인 유전자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쓴맛을 느끼는 유전자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아빠, 엄마가 둘 다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열성인 유전자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각각 분리돼서 조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5번은요. 가능한 유전자 조합이 일단 라지 T, 그 다음에 라지 T, 스몰 t, 그 다음에 또 라지 T, 스몰 t, 그 다음에 스몰 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상이니까 일단 스몰 t는 안 될 거고, 그러면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5번은 라지 T도 가능하고 라지 T, 스몰 t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은요. 자, 그러면 10번은요. 한번 봅시다. 자, 마찬가지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6번 아빠가 하나씩 분리돼서 생식세포로 이 유전자를 나눠줄 거고요. 7번 엄마도 생식세포로 분리해서 유전자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조합을 또 시키면요. 자, 한 번씩 이렇게 또 조합을 시켜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라지 T, 스몰 t, 그 다음에 스몰 t,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또 라지 T, 스몰 t, 그 다음에 또 스몰 t. 자, 그런데 정상이라 그랬죠. 그럼 스몰 t는 빼고, 그럼 10번은 라지 T, 스몰 t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5번하고 10번은요. 둘 다 정상이지만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이 같습니까? 아니죠. 부모 세대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5번은 라지 T, 스몰 t 두 가지의 유전자형의 가능성이 있지만 10번은요. 라지 T, 스몰 t의 가능성밖에 없더라. 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계도 분석을 하면 유전자가 어떻게 물려받게 되느냐, 유전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성이냐 열성이냐를 파악을 하면 우리가 거꾸로 조상의 유전자형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 자, 이렇게 상념색체의 유전 한번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페이지 202페이지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성염색체가 뭐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 사람의 염색체 46개 중에 그럼 이제 23개인데요, 그죠? 23개를 각각 엄마 아빠한테서 받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22개는 상염색체고 1개가 성염색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남자는 그 성염색체를 X와 Y 두 종류를 가진다 그랬고, 여자는 X와 X 한 종류를 가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서 조합이 되면 결국은 22개 더하기 22개의 X와 아빠의 X를 조합하게 되면 여자가 되는 거고, 22개 더하기 22개의 엄마의 X, 아빠의 Y가 조합되면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염색체의 이 XX 또는 XY의 유전 형질이, 즉 유전자가 있어서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즉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경우는 상염색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그 예시가 어떤 게 있는지 또 한번 정리를 하고 가계도 조사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202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요 202페이지, 203페이지예요. 그래서 보면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되어 있고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전 똑같아요.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생식 체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각각 분리가 돼서 생식세포로 나눠져 들어가고 그리고 수정이 될 때 다시 이제 체세포 수정란으로 합쳐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어떤 형질을 표현을 하는 상황이라서 그 형질이 표현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게 이제 성염색체 유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어떤 게 있는지를 예시로 보고 우리가 가계도 조사를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조금 크게 키워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2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아빠 그림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아빠가 있어요. 엄마가 있고요. 자, 아빠 엄마의 가지고 있는 체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44개는 상염색체고요. 이 44개는 상염색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XY는 각각 성염색체,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더라. 자, 그런데 아빠는 X와 Y, 즉 할아버지 떼에서 X와 Y를 받아서 남자가 된 거고요. 엄마는요, X와 X를 받아서 여자가 된 거더라.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감수 분열을 합니다. 그죠? 각각 생식 기관에서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아빠는 종자를 만들게 되고 엄마는 난자를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반반씩 나누어서 감수, 염색체의 감수, 수의 감소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X, Y 이제 따로따로 이제 되면 이제 정자는 염색체의 종류가 상염색체 22개의 X를 가지는 정자가 있을 거고 또 22개의 Y의 염색체를 가지는 정자 종류 두 가지 상염. 그 다음에 엄마는 이제 성염색체가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난자는 22개의 상염색체의 X, 22개의 상염색체의 X 이렇게 성염색체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아들이 결정되고 딸이 결정된다 했는데 자, 그럼 Y 염색체를 가지는 정자와 X 염색체를 가지는 난자가 만나면 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이렇게 만나면 아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X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딸이 되겠고 XX 염색체를 가지는 또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딸이 되겠네요. 그럼 아들과 딸이 결정될 비율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50대 50 반반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또 할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거는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성염색체에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러면서 성염색체에 있으니까 이게 X에 있느냐 Y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X에 있게 되면 남자들은요. 무조건 이제 X 하나밖에 없으니까 X에 이제 그 유전자가 있으면 무조건 그 형질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X 염색체에 있는 그 유전자 어떤 이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그 X 염색체 X 염색체에 그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그 형질은 보통 이제 열성인 유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딸인 경우에는요. X 염색체에 하나에 이제 이렇게 하나의 유전자에 그 유전자가 있다면 열성이니까 표시가 안 되겠죠. 이제 둘 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만 그 형질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하나만 있어도 표현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상염색체 유전하고는 다르게 남녀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반성, 성에다 그러니까 반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뭐 쉽게 생각하면 즉 성에 따라서 빈도가 다른 유전 그걸 우리가 반성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아빠한테서 X, Y를 받으면 아들이 된다.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서 XX를 받으면 딸이 된다. 뭐 그 얘기는 아까 여기 그림으로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성염색체의 유전자가 있으면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 그 유전을 성염색체 유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반성유전이라고 한다. 그 예시가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예시 정록생맹이라고 하는 예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혈우병이라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선생님이 이제 초록색 도장 찍어주고 늦게 낸 사람 빨간색 도장 찍어줬는데 색깔 구별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라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은 농담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진짜 진지하게 그걸 댓글을 올릴 겁니다.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탐구활동 보면서. 자,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성염색체 유전의 대표적인 아까 얘가 정록생맥이랑 혈우병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게 뭐 어떤 건지는 알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정록생맥이란 말 그대로 적, 색, 녹,
적색의 색맹, 맹이라는 건 우리 아까 앞에서 미맹이라는 게 있어서 맹이라는 거는 못 느낀다라는 거고, 미는 맛을 못 느낀다는 거고, 생맹은 색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적색, 녹색을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이랑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유전 형질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 생맹 검사표가 있어요. 자, 나중에 지금 요거를 보고 구별이 잘 안 된다, 똑같은 색깔이다 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조용히 나중에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해줍니다. 아니면 비밀 댓글로 좀 올려주든지요. 자, 이게 좀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구별이 안 되는 사람만 선생님한테 비밀 댓글로 선생님 구별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우병이라고 해서 우라는 거는 이제 부족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자, 피가 응고가 되지 않는다. 원래는 이제 피가 나면, 이렇게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시간이 지나서 피가 흐르다가 이제 딱지가 나죠. 딱지가 않죠. 그래서 혈소판이 있어서 혈소판이 응고가 되면 이제 딱지가 않는 건데, 그 혈소판이 부족해서 그 이제 일종의 그게 유전자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병. 요 병이 이제 혈우병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성염색체의 그 형질이 표시가 돼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혈우병인 환자들은 상처가 이제 웬만하면 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할 때도 이제 응고가 잘 안 되고 이제 상처가 아물 때 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 본인이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 활동 보면서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 형질이 어떻게 이제 대물림이 되는지 그거 가계도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일단 한번 해볼 거고, 그러면서 상염색체 유전이랑 어떻게 또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탐구 활동의 일단 중요 표시도 한번 해봅시다. 자, 해놓고요. 이제 먼저 일단 생맹, 요 지금 정록 생맹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생맹의 특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계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형질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멘델의 유전 원리에 따라서 유전이 되더라. 뭐가 있었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열의 원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독립의 법칙이 있었죠. 자, 각각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면서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생명유전자는 성염색체 중에 어디에? X염색체에 있더라. 보통 이제 X염색체에 있는 성염색체 유전이 많습니다. 자, Y염색체에 있는 유전도 있기는 있어요. 선생님이 잠깐 나중에 참고로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랬을 때 생명 대립 유전자는, 자, 특징. 자, 일단 첫 번째 생명 유전자는 첫 번째 X염색체에 있더라. 두 번째 생명 대립 유전자는 정상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이다라는 거. 그러면 우성 정상 대립 유전자 우성이랑 같이 있으면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세 번째 성염색체 구성이 XY인 남자는 생명 대립 유전자가 한 개만 있어도 생명이 된다. 열성이지만 남자는 요 X 하나만 있어도 생명이 되더라. 요게 또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XX인 여자는 상염색체 유전처럼 두 개의 염색체에 생명 대립 유전자가 모두 있어야, 즉 열성 표시가 모두 있어야만 생명이 되더라라는 거. 그게 이제 네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 생명에 대한 설명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성염색체와 생명유전자 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요게 지금 이제 염색 분체 또는 염색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정상 대립 유전자 X에 정상은 이제 이렇게 파란색 요 위치에 있더라. 근데 대립 유전자는 어떻게? 같은 위치에 마주보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한 유전자가 여기에 있으면 대립 유전자도 이제 요 옆에 선생님 중간에 이렇게 쑥 들어간 거는 생략할게요. 그럼 여기 이제 마주보는 요 위치에 있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정상 유전자를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다면 생명 유전자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시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여기에 지금 생명 유전자가 이렇게 있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유전자형으로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라는 건데,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성염색체 유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상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우성 유전자를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열성 유전자형을 소문자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에는요, 열성 유전자를 X, Y, 뭐 이렇게 성염색체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열성 유전자는, 즉, 그 다음에 그 생명, 그 형질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이렇게 다시 프라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상 대립 유전자를 우리가 X라고 표시를 한다면 생명 대립 유전자는 X 프라임 이렇게 요 프라임 조그만 거 보이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 염색체는 지금 X 염색체보다 조금 작은 게 보여요. 그런데 Y 염색체에는 생명 유전자가 없다라는 거. X 염색체에만 있다 그랬어요. 생명 유전자 없습니다. no, X하고 헷갈리니까 no, 없다. 자, 그랬을 때 그럼 표현형과 유전자형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남자는 XY 이렇게 돼야지 남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Y 유전자가 이제 X 유전자보다 작아요. 자, 그랬을 때 정상 이제 대립 유전자는 이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X 유전자에만 지금 생명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대요. 대립 유전자, 생명을 나타내든 안 내든. 자, 그런데 이제 Y에는 지금 이제 길이도 짧고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지금 Y에는 일단은 그 대립 유전자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생명 유전자가 이제 요 같은 X 자리에 여기 지금 생명 유전자가 있다면 열성이긴 하지만 뭐 Y의 우성 유전자 지금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생명이 되더라라는 거. 즉 X 대립 유전, 그러니까 X 프라임, 즉 생명 대립 유전자가 한 개만 있어도 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형으로는 얘는 정상이다, 정상, 그 다음에 얘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거고, 그랬을 때 유전자형은요, 정상인 거는 XY, 그 다음에 생명인 남자는 X 프라임 Y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자는요, 이제 22개 더하기 XX로 구성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생명 대립 유전자는 우리가 X 프라임으로 표시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XX의 구성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까? 자, XX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 프라임이 한 개 있는 X 프라임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 프라임 이렇게 지금 유전자형 3개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죠? 남자는 2개밖에 없는데 여자는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 그러니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빈도가 좀 다르다는 거 지금 일단 유전자형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형염색체 유전이랑 똑같아요. 자, 일단 대립 유전자가 지금 XX 이렇게 지금 마주보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정상 유전자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 유전자가 지금 상동염색체 상에 지금 대립 유전자 형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생명 대립 유전자가 어떤 특징이라고?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정상 유전자가 있다면 얘는 숨겨집니다.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 정상 유전자와 생명 유전자가 만나면 얘는 정상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명 유전자 2개를 갖고 있어야만 이제 열성이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X 프라임 이렇게 됐을 때만 이제 생명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표현형으로는 정상인 요 X 프라임 유전자형을 가지는 요 형태를 우리는 보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인자를, 즉 생명 유전자 인자를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럼 봐요. 남자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지 않느냐 가지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될 확률은 50%죠. 그죠? 그런데 여자는요. X 프라임, 즉 생명 유전자가 조상한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될 확률은요. 3분의 1이죠. 그러니 남자와 여자의 생명이 될 확률은요. 다르죠. 그래서 성염색체에 어떤 형질이 있다면 상염색체 유전하고는 다르게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그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전을 뭐라고 한다? 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유전이라고 해서 반성유전이라고 하더라. 아까 책에 위에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통 반성유전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에 유전 인자가 있을 때 우리가 반성유전, 남자 여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요거는 이제 참고로만 들어놓으세요. 자, 성염색체 유전 중에 한성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성유전. 반성유전이랑 비슷한데 한쪽의 성에서만 나타나는 유전이에요. 한쪽의 성에서만. 그러면 이제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디에서만 나타날까요? 자, 요거는 Y 염색체에 유전 형질이 있어서, 유전자가 있어서 나타나는 형질. 요거를 우리가 한성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성별이 누구더라? 그렇죠. 남자죠.
그러니 결국 한성 유전은 뭐? 남자한테서만 나타나는 유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예시로 나중에 뭐 어른들이나 본인이나 한번 보세요. 예시 어떤 게 있느냐면 뭐 몇 가지 없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귀 여기 예를 들어서 귀 이렇게 있고 귀 이렇게 귓바퀴에 보면 약간 이렇게 파여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털이 이렇게 소복하게 나 있는 요거를 이제 귀 속 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 속 털이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요건 여자들은 없어요. 남자들한테만 있고 이 귀 속 털이 뭐? Y 유전자에 Y 염색체에 Y 염색체에 이 형질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가 있어서 나타나는 한성 유전이다라는 거. 그래서 남자한테밖에 없는 유전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성 염색체 유전은 X 염색체에만 있는 건 아니더라.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 생명 유전 가계도를 얘기를 했고 특징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성염색체 유전은 뭐 정록생명도 그렇지만 혈우병도 요 형태랑 지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3페이지에 있는 생명유전 가계도 분석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전병, 뭐 어떤 유전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특징을 가지고 한번 가계도 분석을 2개 해보도록 합시다. 자, 203페이지죠. 그림은 어느 집안의 생명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성염색체 유전이다. 요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 X 염색체에 있다. 그랬을 때 그 형질을 우리가 유전자형으로 X'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열성 유전자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상인 거는 우리가 우성인 거는 X라고 표시를 하고 열성은 X'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색깔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정상인 거는 파란색, 그 다음에 생명인 거는 주황색, 빨간색 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생명인 남자는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그렇죠. X 염색체에 생명이 있어. 근데 남자야. 그러면 XY로 구성된 형태더라.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생명인 여자는요. 일단 열성 유전자는 우리가 표시하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왜? 열성끼리 모여 있으면 바로 이제 그 열성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이지만 생명인 남자는요. 하나만 있어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일단 요거부터 먼저 표시를 다 해주고 그럼 부모한테서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열성부터 한번 표시를 해줘라. 자, 생명 여자 갑니다. X-X'. 그 다음에 여자 X', 생명 X'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명 남자 갑시다. X'Y 8번, 13번 X'Y 그 다음 5번 X'Y 그 다음 1번 X'Y 그 다음에 9번 X'Y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자, 혹시 선생님 틀릴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도 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부모한테서 온 거죠. 그죠?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그럼 이제 부모한테서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한번 차례대로 가봅시다. 자, 그럼 1번, 2번의 부모한테서 나온 자식이 지금 4, 5, 6, 7번입니다. 4, 5, 6, 7. 자, 그런데 이제 4번하고 7번은 정상이고 5번, 6번이 지금 생명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5번은 엄마한테서 X'을 받았을 거고 왜 엄마한테서 Y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아빠한테서 Y를 받았겠네요. 그죠? 그렇게 힌트를 또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좀 진한 걸로 갈까요? 자, 그러면 아빠한테서 Y, 네모는 남자니까 엄마한테서 X'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엄마 X' 하나 가지고 있네. 이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해주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6번이 지금 X'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빠한테서 이 X'을 받았고 또 엄마한테서 X'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엄마는 지금 정상이래요. 그러니 X'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즉 생명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지만 정상이니까 하나는 우성인 X를 가지고 있는 2번은 보인자인 표현형, 정상인 표현형을 가지는 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한번 보세요. 4번 여자, 7번 여자예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XX 형태의 지금 성염색체 구성을 가질 텐데 자, 그러면 어쨌든 하나의 X는 엄마한테서 올 거고 또 다른 하나의 X는 아빠한테서 올 겁니다. 지금 성염색체 구성을 가질 텐데 자, 그러면 어쨌든 하나의 X는 엄마한테서 올 거고 또 다른 하나의 X는 아빠한테서 올 겁니다. 자, 근데 아빠가 지금 X' 이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엄마한테서 x 프라임이 오면 얘는 생명이 되죠. 그러니 엄마한테서는 무조건 x를 받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서 x 프라임의 형태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4번도 보인자가 될 거고 7번도 보인자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또 유전자형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금 또 한번 찾아봅시다. 자, 9번이 지금 또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빠한테서 Y 하나 받았고 남자니까, 자, 오히려 성염색체 유전은 쉽습니다. 아빠한테서 이제 Y를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아빠한테서 Y는 결정을 해놓고, 그럼 X 염색체를 지금 엄마한테서 받은 거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주면 되죠. 그럼 X 프라임을 이번에 얘는 엄마한테서 받았겠네. 그럼 Y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죠? 그런데 3번은 정상이래요. 자, 근데 남자는요, 생명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라 그랬죠. 근데 이 지금 3번은 정상이니까, 그렇죠, X 프라임이 아닌 그냥 무조건 X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10번, 11번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일단 11번 한번 봅시다. 남자네요. 그러면 이제 아빠한테서 Y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 정상이야. 그럼 엄마한테서 그냥 X 받았겠네요. 이렇게 바로 나오죠, 이거는. 자, 그럼 10번은요. 이제 여자니까 XX의 구성을 가졌을 텐데, 일단 정상이니까 일단 조합을 한번 해봅시다. 자, XX 하나 나올 거고, XX. 그 다음에 X 다시가 나올 겁니다. 아이고, X 다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요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10번은? 둘 다 가능하죠. 왜? 여자는 X 다시, X 다시가 있을 때 생명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보인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 10번은 XX도 가능하고 X 다시도 가능하더라. 정상이니까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14번 이제 하나 남았네. 갑시다. 여자예요. 여자고요. 정상이랍니다. 그럼 이제 Y는 아닐 거고 XX의 구성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엄마가 지금 보인자예요. 그죠? 그러면 구성은 일단 아빠한테서 무조건 X 다시가 올 겁니다. 그죠? Y는 아니니까. 그러면 정상이 되려면 X 다시, 그 다음 보인자니까 X 다시인데 이렇게 되면 생명되죠. 그러니 이 14번은 무조건 X 다시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14번은 보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계도 분석을 해주고 유전자형을 결정을 해주면 돼요. 원칙은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봅시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왔다 갔다 할게요. 정상인 사람 중에서, 여기 지금 위에 파란색 정상인 사람 중에서 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상인 사람 중에서 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남자는 생명 유전자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생명이죠. 그럼 정상인 사람 중에서 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여자이면서 보인자를 찾아라. 이거죠.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 4번, 7번, 14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 4번, 7번, 14번. 그럼 10번은요? 10번은요? 50%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 10번은 여기서는 빼줘야 됩니다. 그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9번, 12번. 여기 보이죠? 9번, 12번에서 각각 생명 대립 유전자가 전달된 경로를 한번 설명을 해봐라. 자, 9번은 생명 유전자 누구한테 X 다시 누구한테 받았어요? 4번한테서 받았죠. 엄마인 4번한테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9번은 일단은 엄마인 4번한테서, 엄마 4번한테서 받았고, 그럼 이 엄마 4번은 누구한테서 또 받았어요? X 다시. 자, 이렇게 쭉 따라가면 이 X 다시 누구한테서 받았을까? 보인자니까. 그러면 이제 요 X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고, 이 X 다시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엄마인 4번은 아빠인 1번한테서 생명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1번한테서 4번으로 넘어가고 4번한테서 9번으로 넘어가고,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12번. 자, 12번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자, 12번의 생명 대립 유전자는요. 자, 12번은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생명입니다. 그죠? 근데 여자예요. 그럼 각각 이제 엄마한테서 하나도 받았고 아빠한테서 하나도 받았죠. 그럼 일단 7번, 8번한테서 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럼 12번은요. 7번한테서 하나 받았고 또 8번한테서도 또 하나 받았더라. 그럼 7번, 8번은 각각 또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이것도 얘기해 줘야 되죠. 자, 7번은 X 다시 이거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정상이래. 근데 정상인 거 X 이건 누구한테서 받아? 그렇죠. 2번인 엄마한테서 받았으니까 X 다시는 아빠한테서 받았겠죠. 그러면 1번인 아빠한테서 7번은 생명 유전자를 받았고 12번이 또 받았더라. 8번은요?
8번은요? 8번은 지금 여기 부모가 없네. 그런데 이제 8번이니 생명유전자 X 다시는 누구한테서 받았을까? 누군지는 모르겠지. 여기 위에 지금 가계도가 없지만 Y는 아빠한테서 받았으니까 8번은 그 8번에 엄마한테서 받았을 겁니다. 그죠? 엄마. 요렇게 경로를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생명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 까닭은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죠?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남자는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남자는 엄마에게서, 뭐 또는 어머니에게서, 엄마에게서 생명 대립 유전자를 하나만 받아도 생명이 되죠. 대립 유전자 받아도 생명이 된다. 그러나 여자는 상염색체 유전처럼 아빠, 엄마 모두 생명 대립 유전자를 뭐 액에서 하든지 엄마, 아빠 모두 생명 대립 유전자를 물려주어야 열성인 생명이 나타나더라. 즉 여자는 2개 다 있어야 생명 유전자가 2개 다 있어야 생명이 되는 거고 남자는 하나만 있어도 생명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체크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다른 걸로 한번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료 2번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자, 유전의 가계도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요거를 혈우병이라고 해봅시다. 자, 혈우병도 X 유전자에 대립 유전자가 있고요. 정상인 것에 대해서 혈우병 대립 유전자가 열성입니다. 혈우병 유전자가. 그러면 이제 정상 유전자는 우성이 되겠고요. 그럼 요건 이제 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정상 대립 유전자는 A라고 표시를 하고 유전병 대립 유전자는 A'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각각 X 염색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라고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열성이냐 우성이냐는 이제 이제 여기서 한번 파악을 해봐라 이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일단은 자, 여기 지금 유전병 대립 유전자가 A'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X 염색체에 있다고 하니까 요거를 우리가 X 다시 그 다음에 그냥 뭐 X 뭐 이렇게 바꿔봅시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성 염색체에 있는 거니까 A''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그거를 바꿔서 설명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남자는 그러면 X', Y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유전병인 여자는요. 유전병인 여자는 이제 A''이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X', 둘 다 있어야지 나타나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정상인 남자, 여자는 자, 일단 정상 남자는요. 하나로 나타나는 거니까 XY가 돼야 될 거고 정상 여자는 알 수 없지만 일단 X 또는 X'이 돼야 될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이게 열성이라면. 근데 이제 이게 X'이 열성인지 우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쌤 지금 바로 열성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시작했는데 쌤 딱 보니까 알겠는데 자, 요거 때문입니다. 여기 때문에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1번, 2번이 정상이에요. 그죠? 보여지는 지금 표현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6번이 지금 1번, 2번에서 어버이 세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표현형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 얘기는 1번, 2번에서 숨겨졌던 유전자형이 둘이 만나면서 6번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요걸 보고 윗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표현형이 아랫대에서 나타나면 그 형질은 열성이구나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열성을 바로 이제 파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열성인 것부터 먼저 표시를 해주면 돼요. 유전병 남자 X', 그 다음에 유전병 여자는요 X',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은요 X', 그 다음 4번은 X',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았던 자식들, 그 다음에 부모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일단 10번 요거부터 해볼까요? 자, 엄마 아빠한테서 X'을 받았어요. 그럼 7번한테도 X' 하나 있겠죠. 근데 얘가 정상이야. 그러니 7번은 X'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4번이 지금 x 프라임 y인데, 자, 8번 보세요. 아빠한테서는 y밖에 못 봤죠? 근데 x 프라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3번한테서 x 프라임이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정상이래요. 그러니 3번도 x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3번, 7번 보인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봅시다. 2번 남자예요. 2번 남자니까 y 있을 거고요. 5번도 남자니까 y 있을 거예요. 성염색체 유전은 남자 여자 구별되니까 일단 y 이렇게 시작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쉽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x 프라임을 받았네. 6번이. 그럼 y는 아빠한테서 아까 받았다면서요. 그러니 1번한테 x 프라임 받았겠죠. x 프라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1번이 정상이야. 그러니 x 프라임이겠네. 1번도 보인자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2번은 정상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 xy 얘도 정상이네요. xy 얘도 정상이네. xy 남자는 이제 정상, 비정상 바로 이렇게 구별이 되니까 적어주면 되고 이제 나머지 9번 남았습니다. 자, 9번은 여잔데 정상으로 표현이 된대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x 아니면 x 프라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6번 아빠가 지금 x 프라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생식세포로 들어갈 거고 다시 조합하게 되면 x 프라임 하나 나올 거고요. 또 하나 x 프라임 다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정상이니까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 9번 이 여자의 유전형은요 x 프라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로 분석을 하면 자, 1번, 3번, 7번, 9번은요. 유전자형이 x 프라임인 보인자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 남자는 무조건 xy라 그랬으니까 이 정상 남자는 이렇게 바로 적어주면 될 거고 유전병 남자도 유전자형 하나니까 이렇게 바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4번, 6번, 8번 바로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유전병 여자 이렇게 바로 적어주면 되는 상황. 자, 그랬을 때 이 가계도에서 XX 즉 우성 유전자만 가지는 정상 여자는 있나요? 없죠.